나는 그날 추수감사절을 혼자 보내려고 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냥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려던 그날. 그런데 문이 두드려졌다. 4번, 마치 심장 박동처럼 리듬을 타며. 문을 열자 낯선 4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비에 젖어 반짝였고 눈빛은 마치 나를 알고 있는 듯 했다. 언니, 우리 들어가도 돼요? 맨 앞에 여자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들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과거를, 나의 비밀을, 나의 복수를 끌어온 자들이었다. 첫 번째 후크, 나는 20살 때 가장 가까운 오빠를 죽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목을 졸라 숨을 끊었다. 그날 밤 우리 집 부엌에서 칼이 아닌 손으로. 왜? 오빠가 나를, 우리 가족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 돈을 훔쳐 도박에 날려버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를 팔아넘기려 했다. 수진아, 내가 좀 도와주면 돼. 그냥 한 번만. 그의 그 말에 나는 미쳤다. 그리고 그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경찰은 나를 잡지 못했다. 증거를 지웠으니까. 하지만 그 죄책감은 매일 밤 나를 갉아먹었다. 두 번째 후크. 그런데 그 4사람 중 하나가 오빠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빠의 쌍둥이 동생. 민준. 그는 오빠가 죽은 후 나타나지 않던 녀석이었다. 누나, 오랜만이야. 추수감사절에 혼자라고 들었어. 그의 미소는 오빠의 그것과 똑같았다. 그 미소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민주는 알았다. 오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는 나를 협박하러 온 거였다. 세 번째 후크, 나머지 3사람은? 한 명은 내 옛 연인, 지은. 그녀는 오빠의 연인이었고 나를 배신한 여자. 그녀가 오빠의 돈을 훔친 진짜 주범이었다. 다른 한 명은 변호사, 태호. 그는 오빠의 사건을 무마해준 자로 이제 나를 노리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아이, 10살쯤 된 소년. 그의 이름은 현우. 그는 오빠의 아들이었다. 내 조카. 하지만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왜? 지은이 숨겨왔으니까.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야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은 나를 가두는 쇠사슬 같았다. 원룸은 좁아서 우리는 바닥에 앉아 마주 보았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우리 오빠 일 때문에 왔어. 너도 알지?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독이 스며들었다. 나는 라면 그릇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지은이 웃었다. 수진 언니, 아직도 그 일로 자책해? 우리도 힘들었어. 오빠가. 미쳤으니까. 그녀의 말투는 여전했다. 그 부드러운, 사람을 홀리는 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오빠를 조종한 거였다. 회사 돈을 빼돌린 건 그녀의 아이디어. 오빠는 그냥 도구일 뿐. 그리고 나는 그 도구를 부순 대가로 모든 걸 잃었다. 아버지는 자살했고 어머니는 미쳐버렸다. 나는 그냥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살아남음이 고통이었다. 태호가 서류를 꺼냈다. 김수진 씨, 당신은 살인자야. 증거가 없다고? 이제 있어? 민준 씨가 그날 밤 녹음기를 켜놓았어.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민준이 오빠의 쌍둥이로 그날 집에 있었나? 아니,
그는 해외에 있었다고 들었다.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현우가 조용히 앉아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가 아빠가 누나한테 죽었다고 했어요. 그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 증오가 싹트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좋아, 들어와. 추수감사절 파티를 하자. 그 말로 나는 시간을 벌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피어났다. 복수. 이번엔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이미 나를 포위했다. 문은 잠겼고 비는 창문을 두드렸다. 서울의 밤은 우리를 가두었다. 민준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빠의 죽음 후 그는 지은과 태호를 만나 계획을 세웠다. 누나가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오빠의 유산을 나눠야지. 유산. 오빠는 빚쟁이였다. 하지만 태호가 웃었다. 회사에 숨겨진 자산이 있어? 수진 씨가 모르는 돈, 그걸로 빚을 갚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 돈 아버지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 오빠가 훔친 게 아니라 태호가 조작한 거였다. 나는 그걸 알았을 때 모든 게 연결되었다. 지은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증인이야. 언니가 오빠를 죽이는 걸 봤어. 거짓말. 현우는 그날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뇌. 그들은 아이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나는 현우를 보며 물었다. 현우야, 내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어. 알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좋았어요. 누나가 나빠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다. 복수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이제 아이를 위한 거였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쥐었다. 아니, 라면 국물을 끓이는 척. 그들은 웃으며 기다렸다. 민준이 말했다. 누나, 우리 화해하자. 돈을 나누고 각자 살자의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함정. 돈을 주면 나를 죽일 거야. 밤이 깊어갔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빠의 추억, 가족의 비밀. 어머니가 미친 이유. 그녀는 오빠의 배신을 알았고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버지의 자살. 태호가 조작한 빚 때문. 모든 게 연결되었다. 지은이 말했다. 언니, 나도 피해자야. 오빠가 강제로 나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연기.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만해. 내가 시작한 거잖아. 태호가 나를 제지했다. 진정해. 우리는 협상하러 왔어. 협상. 그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현우가 울기 시작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울음소리가 내 결의를 흔들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현우야. 누나가 지켜줄게. 그 말에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칼을 꺼냈다. 아니, 과도. 누나, 이제 끝내자. 민준의 과도가 빛났다. 원룸의 형광등 아래서 그 칼날은 차갑게 반짝였다. 나는 현우를 등 뒤로 숨기고 부엌 선반에서 병을 집어들었다. 그냥 소주병, 하지만 무기였다. 민준아, 오빠처럼 되지 마.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훈련된 거였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복수를 위해 몸을 단련했다. 도장, 격투기, 심지어 총기. 하지만 오늘은 칼과 병. 지은이 소리쳤다. 민준 씨, 안 돼. 아이가 봐. 그녀의 연기는 여전했다. 태호가 중재하려 했다. 모두 진정해. 우리는 돈 때문에 온 거야? 수진 씨, 그 자산을 넘겨. 그럼 모두 끝.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돈은 없어. 오빠가 죽은 후
나는 그걸 불태웠다. 증거로. 돈. 그게 다야? 오빠의 목숨, 가족의 파괴를 돈으로 산다고? 민준이 웃었다. 누나, 오빠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내 차례. 그는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병을 휘둘렀다. 유리 조각이 그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피는 없다고 했지? 아니, 상상 속의 실제로는 나는 그를 피했다. 현우를 데리고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갔다. 하지만 원룸이라 벽이 얇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언니, 열어. 우리는 가족이야. 지은의 울음. 가짜. 태호의 뒷건 범죄야. 경찰 부를 거야. 위협. 민준의 침묵.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현우를 달래며 속삭였다. 현우야, 누나가 이야기해줄게.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실수했어. 누나도 실수했어. 아이의 눈이 커졌다. 누나가 아빠 죽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래. 하지만 이유가 있어? 그 순간 티스트가 왔다.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엄마가 이걸 주셨어. 누나 목소리가 나와요. 지은의 계략. 아이를 이용한. 녹음기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왜 나를 죽여버릴 거야. 그날 밤의 대화. 편집된 버전. 나는 미쳤다. 지은. 이게 내 짓이야. 문 밖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비가 쏟아졌다. 세 번째 층 떨어지면 죽을 높이. 하지만 도망칠 길 현우를 업고 난간을 타고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누나, 끝이야. 그의 손에 총 어디서 났지? 태호의 것, 서울의 밤거리에서 총은 금기.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였다. 나처럼. 나는 현우를 내려놓고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격투. 그의 팔을 꺾으려 했지만 그는 강했다. 오빠보다. 누나, 오빠 죽인 기분 어때? 그의 속삭임. 나는 그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총소리가 났다. 아니, 빗소리.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아직 안 돼. 돈부터. 그들은 나를 묶었다. 현우는 지은 품에 안겼다. 우리는 다시 바닥에 앉았다. 이제 진짜 대화. 태호가 서류를 펼쳤다. 회사의 비자금. 50억. 수진 씨가 상속자야. 하지만 민준 씨가 증인으로 나서면 살인죄로 감옥과 협박. 나는 웃었다. 그럼 왜 돈을 요구해? 그냥 경찰에 넘겨. 민준이 대답했다. 누나가 돈을 주면 증언을 철회할게. 가족으로 살자. 가족. 웃기지 마.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았다. 지은은 오빠의 돈으로 태호와 바람을 피웠다. 현우의 진짜 아버지는 태호. DNA 검사로 알았어. 지난해 내가 몰래 한 것. 현우는 내 아들이야. 태호 씨. 내 말에 방이 얼어붙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지은이 소리쳤다. 수진 언니, 그만해. 그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현우가 태호를 보며 말했다. 아저씨, 왜 나 닮았어요? 아이의 직감. 민준이 웃었다. 와, 누나. 이 트위스트는 예상 못했네. 그는 이제 동맹이 깨진 걸 알았다. 태호와 지은 사이의 균열. 나는 그 틈을 노렸다. 태호 씨, 현우를 데리고 도망가. 지은은 나랑 같이 복수하자. 왜 내 제안은 미친 거였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렸다. 밤이 더 깊어졌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었다. 라면과 김치. 아이러니.
민준이 말했다. 누나, 기억나. 어렸을 때 오빠랑 내가 추수감사절에 감자튀김 먹던 거 추억. 그것이 독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민준아, 너도 배신자야. 오빠 죽은 후 왜 나타나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 돈 때문에. 그 고백이 시작이었다. 민주는 오빠의 죽음을 알았지만 숨겼다. 왜?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그는 지은과 태호를 이용했다. 이제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심했다. 현우가 울었다. 다 싫어요. 나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누나가 해결할게. 새벽이 밝아왔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우리는 밤새 대화를 이어갔다. 아니, 고백. 지은이 먼저 무너졌다. 언니, 미안해. 오빠가 나를 때렸어. 그래서 돈을 훔쳤어. 태호가 도와줬어. 그녀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럼 왜 현우를 숨겼어? 오빠를 이용한 거잖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현우는 오빠의 아이가 아니야? 태호랑이. 태호가 소리쳤다. 닥쳐. 그건 비밀이야.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준이 총을 들었다. 모두 조용히. 이제 계획대로. 수진 누나, 은행 계좌 알려. 나는 웃었다. 계좌. 불태웠다고 했잖아. 증거로 거짓말. 돈은 아직 있다. 스위스 은행.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현우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아빠가 누나 죽이라고 했어요. 충격.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현우야, 그건 아이의 말은 무기였다. 센회의 결과. 나는 지은을 노려봤다. 내가 가르쳤어? 복수를. 그녀가 울었다. 아니, 민준이 배신의 사슬. 민준이 웃었다. 그래, 내가. 오빠의 복수를 위해? 이제 명확했다. 민준은 주범. 그는 오빠의 죽음을 이용해 모든 걸 조종했다. 태호는 돈, 지은은 감정, 현우는 무기. 나는 묶인 손으로 민준을 향해 말했다. 민준아, 너 오빠 닮았어. 배신자. 그의 손이 떨렸다. 총이 내려갔다. 그 틈에 나는 로프를 풀었다. 훈련의 결과. 나는 민준을 공격했다. 팔을 꺾고 총을 빼앗았다. 태호가 달려들었지만 나는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 지은은 도망치려 했지만 현우가 그녀의 다리를 잡았다. 엄마, 나쁜 사람, 아이의 분노. 방은 혼란. 나는 총을 들고 그들을 겨누었다.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쏘지 않았다. 복수는 총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안쳤다. 이야기해보자. 진짜로. 민준이 먼저. 누나, 오빠는 나한테도 빚졌어. 해외에서 도박하다 죽을 뻔했어. 그래서 돌아왔어. 그런데 누나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모르겠어. 태호가 말했다. 나는 변호사일 뿐 회사 자산을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지은이 나를 꼬드겼어. 지은이 부정했다. 아니, 태호가 먼저. 현우가 울었다. 다 나빠요. 그 울음이 우리를 멈추게 했다. 나는 총을 내려놓았다. 현우야, 누나가 데리고 갈게. 이 사람들은 감옥. 하지만 경찰. 그들은 나를 잡을 거야? 증거가. 나는 계획을 바꿨다. 돈을 나누자. 하지만 조건. 현우를 나한테 주고 모두 떠나. 제안은 미친 거였다. 그들은 동의했다. 왜? 서로를 증오하게 됐으니까? 지은은 현우를 포기했다. 언니가 키워.
나 못해. 민준이 돈을 챙겼다. 태호가 서류를 태웠다. 그들은 떠났다. 새벽의 서울 거리로. 나는 현우와 남았다. 아이는 지쳤다. 누나, 배고파. 나는 라면을 끓였다. 추수감사절의 끝.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경찰. 김수진 씨, 신고가 들어왔어요. 총기 소지 함정. 민준의 마지막 카드. 나는 현우를 안고 도망쳤다. 지하철, 버스, 골목. 서울의 미로. 서울의 거리는 추수감사절이라 한산했다. 서양 명절이지만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모였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섞였다. 경찰의 사이렌이 멀어졌다. 하지만 쫓기는 기분.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와 아이의 생존.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빵을 나눠 먹었다. 현우가 물었다. 누나, 엄마는 왜 나 버렸어?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아프대. 누나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지은을 미워하지만 그녀도 피해자일 수 있어? 오빠의 폭력, 민준의 조종.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 누나, 경찰은 내가 보냈어. 돈 더 달라. 협박 계속. 나는 끊었다. 하지만 위치 추적. 나는 핸드폰을 강에 던졌다. 현우가 놀라 물었다. 누나, 왜? 나쁜 사람들한테서 도망치는 거야? 우리는 모텔로 갔다. 싸구려 곧 현우를 재우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태호를 먼저.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거야. 나는 그곳으로 갔다. 밤, 문을 두드리자 그는 놀라 문을 열었다. 수진 씨, 나는 총을 들이밀었다. 돈의 위치 알려. 현우를 위한 거. 그는 무너졌다. 알았어. 스위스 계좌. 비번은 그는 말했다. 하지만 트위스트. 현우는 내 아들이야. 지은이 거짓말했어. DNA. 그는 증명했다. 서류. 오빠의 아이가 아니었다. 태호의. 하지만 현우의 눈은 오빠를 닮았다. 거짓말. 내가 조작했어? 나는 그를 묶었다. 경찰에 넘길게. 내 죄를 하지만 그는 웃었다. 너도 같아. 살인자 음하자. 나는 총을 그의 머리에 댔다. 방아쇠. 하지만 당기지 않았다. 대신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돈을 현우 계좌로 이체. 10억 아이의 미래. 다음은 지은. 그녀는 카페에서 기다렸다. 나는 전화로 불러냈다. 현우 데려왔어. 만나자 그녀가 왔을 때 눈이 붉었다. 언니, 미안해. 민준이 나는 안아주었다. 알아. 함께하자. 하지만 배신. 그녀의 가방의 독약. 나를 죽이려 한 거? 나는 그녀를 때렸다. 왜? 그녀가 울었다. 민준이 강요해. 현우를 돌려줘. 나는 현우를 보여주지 않았다. 아이를 내게 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녀의 고백. 맞아. 복수로 미친 여자. 나는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 익명. 살인 미수. 마지막, 민준. 그는 클럽에 있었다. 강남의 번화가. 나는 총을 숨기고 들어갔다. 음악이 울렸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누나, 그는 웃었다. 돈 받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내자. 우리는 옥상으로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민준아, 오빠처럼 떨어질래? 내 말에 그는 창백해졌다. 누나,
나 오빠 죽인 거 후회해. 아니, 그는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종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돈 다 줄게. 나는 총을 버렸다. 도망가. 다시 오지 마. 그는 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돌아올 거야. 현우와 나는 기차를 탔다. 부산으로. 새삼. 하지만 꿈속에서 오빠가 나타났다. 수진아, 복수는 끝나. 아니. 부산의 바다는 차가웠다. 우리는 작은 여관에 머물렀다. 현우는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처음으로. 누나, 여기 좋아. 나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 돈은 있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뉴스에서 지은의 체포 소식. 살인 미수 용의자 검거의 태호는 도주 중 민주는 사라졌다. 나는 현우를 학교에 보냈다. 익명으로. 새 이름. 박지훈. 아이는 적응했다. 하지만 밤의 악몽. 누나, 아빠가 와. 오빠의 유령.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한 달 후. 편지. 민준으로부터. 누나, 현우는 내 조카야. 돌려줘. 위협.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찾아왔다. 부산의 거리. 수진 누나,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돈 다 썼어. 도와줘. 나는 그를 카페로 데려갔다. 왜 돌아왔어? 그는 울었다. 오빠의 비밀. 아버지가 자살한 게 아니야. 태호가 죽였어. 왜 충격. 트위스트. 아버지의 죽음은 태호의 짓. 오빠를 이용해. 증거 있어. 그는 USB를 주었다. 녹음. 태호의 고백. 나는 민준을 믿었다. 함께 복수하자. 동맹.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다. 태호를 찾기. 그는 제주에 숨었다. 우리는 비행기. 현우를 여관에 남김. 곧 올게. 제주에서 태호를 만났다. 해변 별장. 그는 총을 들었다. 너희들, 민준이 USB를 보여주었다. 아버지 죽인 증거의 태호가 웃었다. 그래, 내가. 돈 때문이 그는 쏘려 했지만 민준이 먼저. 총성. 태호 쓰러졌다. 피 상상. 경찰이 왔다. 우리는 증언. 정당방위. 태호의 범죄가 드러났다. 회사 비자금, 아버지 살해. 지은은 풀려났다. 증언으로.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다. 언니, 현우를. 하지만 나는 거부. 아이를 키울게. 지은은 떠났다. 민주는 감옥. 누나, 미안. 그는 태호를 쏜 죄로. 현우와 나는 다시 부산. 평화. 하지만 1년 후 추수감사절 다시. 현우는 11살. 학교에서 친구 만들었다. 나는 카페 일, 돈은 저축. 하지만 꿈. 오빠가 수진아, 나 용서했어. 나는 대답. 그래. 문 두드림. 네 번째. 문 열자. 낯선 세 사람. 지은, 민준, 출소, 태호의 변호사. 아니, 세 사람들. 김수진 씨, 당신의 과거를 안다의 사이클. 복수 끝나지 않음. 트위스트, 그들은 피해자 가족.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망쳤어. 아버지의 비밀. 그는 회사에서 사람 죽임. 오빠는 그걸 숨기려 함. 나는 충격. 모든 게 뒤집힘. 나는 누구 편. 복수는 무의미. 현우가 말했다. 누나, 용서하자. 결말, 비극적. 나는 자수. 감옥에서 현우 편지 받음. 누나 사랑해. 민준 방문. 누나,
가족이야, 지은도. 미안. 나는 웃음. 복수는 파괴. 용서는 새 시작. 하지만 문 두드림 계속. 삶은 그럴까?